오랜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흥감독입니다. 오늘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상과 다릅니다. 우선 이겁니다. 서양 검술은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히스토리컬 유러피안 마셜 아츠, 히마라고 하죠. 한국에선 서양 검술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좀 더 직관적으로 중세 유럽 검술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세 유럽 무기들을 다루는 장르니까 이게 중세 유럽 검술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서양 검술이라고 명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흥감독이 롱소드 쓰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우승도 하고 뭐 국제대회도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 양반은 당연히 서양 검술 빠니까 서양 검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주장할 거다,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를 객관적으로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아주 뛰어난 모션 캡처 전문가입니다. 액션 감독일도 하고 제가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오니까 얼굴이 개판이 났잖아요. 힘들어서. 일본 장르의 캐릭터들을 연기할 때는 카타나도 쓰고 나기나타도 쓰고 그리고 뭐 사슬랏도 쓰고 노다치도 쓰고 별의별 일본 무기들을 다 다뤄야 합니다. 지태까지 해야 돼요. 조선완도도 써야 되고 쌍수도도 써야 되고 뭐 특히 사인검 같은 그런 이벤트 아이템들 이런 거 정말 표현을 잘해주는 액션도 해야 되고 평곤, 월도, 뭐 당파, 뭐 별의별 거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 정말 많은 무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감독은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정말 오만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양 검술이 한국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요. 자, 우선 유파와 종목을 초월하는 개방성이 있어요. 그리고 철제 훈련검으로 자유대련할 수 있는 시스템. 기존 무술을 시험하고 발전시킬 새로운 무대가 되고요.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검술 스포츠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라프부터 철검 토너먼트까지 이어지는 장르의 다양성까지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이런 매치들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소울 칼리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도도 나오죠. 중국 무술도 나오죠. 서양검 나옵니다. 창도 싸우고 쌍검도 싸웁니다. 자, 그냥 다 싸웁니다.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게 재미예요. 그런데 현실 무술로 오면 모든 게 다 갑자기 달라집니다. 너는 무슨 유파냐? 너는 몇 단이야? 어느 협회야? 누구한테 배웠어? 아니 타드하고 싸우지 말라니까 왜 싸웠어? 저는 오히려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흥감독이 실제로 만들어 봤잖아요. 소드 마스터즈, 웨폰 마스터즈. 서로 다른 무기를 든 사람들이 실제로 싸우게 해봤습니다. 자, 칼을 계속 돌리면서 에페칼이 찔러주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너무 좋아하시니까 흥감독TV 구독하신 거잖아요. 흥감독TV 이제 겨우 1만이고 알고리즘도 꼬여가지고 조회수는 보통 몇천 정도 나오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런 2종 검술이나 2종 무기 경기들 보통 5만, 8만, 9만, 10만씩 올라가는 영상들이 이런 채널에서도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재에 호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 간의 수작업 뭐 그런 쇼츠 저도 이렇게 떠서 보고 있는데 제 영상도 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검성급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요. 일본도가 왜 강한지도 알고 롱소드가 왜 강한지도 알고 뭐 재원까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창이 왜 최강인지도 알고 뭐 검도와 펜싱의 장단점 이 사람들 다 압니다.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정작 현실에서는 만나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장점이 나옵니다. 유파와 종목을 초월해서 겨룰 수가 있다. 그것이 서양 검술. 제가 본격적으로 히마를 하면서 굉장히 좋게 본 것이 이거예요. 바로 개방성이에요. 검도 했어요? 상관없어요. 펜싱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중국 무술 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른 무술을 오래 했는데 롱소드는 얼마 안 했다고요? 그냥 대회 규정을 지키고 안전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면 롱소드 경기에 롱소드만 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파 사람 아니니까 안 돼. 종목이 다르니까 안 돼.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한 곳이 바로 서양 검술이에요. 이게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합리적인 생각에서 실제 경기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판을 만들어 보면요, 제가 실제로 만들어 봤지만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롱소드 대회가 아니라 소드 마스터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박지영 선수 있죠. 아마추어 펜싱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는 선수인데 펜싱검 들고 나왔어요. 에페칼로. 자, 롱소드 선수도 상대하고 중국검을 사용하는 선수도 상대합니다. 결과 어떻게 됩니까? 4등입니다. 이 대회에서 4위 했습니다.
재밌는 게 이 선수가요, 롱소드 대회에 롱소드 들고 나오잖아요. 최고 성적이 8강이었고요. 보통 16강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기를 바꾸니까 이게 경쟁력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자, 박재용 선수의 예를 보면은 정말 사람마다 맞는 무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페가 너무 잘 돼. 그 사람은 에페는 정말 너무 잘해. 세이버검을 써보니까 아니 이 사람은 롱소드가 세이버 더 잘하고 카타나 들 때보다 세이버 한손검 쓸 때가 더 좋아. 이게 저도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서양 검술 문화는 정말 그 지점에서 최고예요. 이번 대회에서 질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음 대회에선 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합리적 마인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한국 무술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저도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 검도 하는 사람이야. 나 근데 롱소드 하는 사람한테 졌어. 근데 그게 검도가 진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이 진 거예요. 저는 롱소드 하는 사람인데 중국 검술 하는 사람한테 졌어요. 아, 이거 롱소드 검술 전체적으로 다 패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시합에서 그 사람이 중국 검술에게 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개인이 그 경기에서 진 겁니다. 그게 무슨 어떤 유파가 더 약하고 세고 뭐 이거를 검증하고 그걸로 비교 우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회가 10번이면 10번 싸워서 그 중에 우승을 다 10번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 용모상박입니다. 이때는 검도가 우승할 수도 있고, 이때는 펜싱이 우승할 수도 있고, 이때는 중국 검술이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정말 더 열려있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서양 검술은 달라요. 서양 검술 시스템과 베이스를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유파와도 겨룰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는 철제 훈련검으로 자유대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철검의 장점입니다. 제가 액션을 전문적으로 해온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철검은 목검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플라스틱 칼하고도 달라요. 폼소드하고 철검 너무 다릅니다. 진검에 가장 가까운 시뮬레이션은 철검이 맞습니다. 분명하게 철검이 가장 진검과 흡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검과는 너무 달라요. 죽도 저는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 철검과 죽도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무게가 우선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무게 중심도 다르고요. 관성도 달라요. 검과 검이 부딪혔을 때 이 접촉이 되는 빈등, 이 착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진검은요, 날이 씹혀요. 때릴 때 이가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가 다 항상 나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각이 딱 붙는 순간 이게 이가 딱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낑기는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이 철검들이 이가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붙는 순간 뭔가 묵직하게 붙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철검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뭐 죽도든 목검이든 플라스틱 칼들이든 닿는 순간 비껴나가고 미끄러지고 튕겨나갑니다. 철검은 그 지점에서는 진검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고 진검을 들고 자유대련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서 철검이 특히 서양 검술 쪽에서 쓰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재밌는 절충안을 만들어냈어요. 피더는 나를 무디게 만든 철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찌르기 충격을 위해서 휘어집니다. 이건 펜싱칼도 똑같죠. 죽도도 찌르면 휘어집니다. 네, 충격을 고스란히 받지가 않아요. 진검에 가까운데 최소한의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이 칼이 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도구인 겁니다. 칼날이 어느 정도 휘어지고 끝부분도 그 안정성도 고려합니다. 그리고 펜싱 마스크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뛰어난 물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후두부를 또 보호할 수 있는 이 오버레이를 씌워버리면 더 튼튼합니다. 이중으로 보호를 해줘요. 목보호대, 고짓, 목찌르기 같은 거 방어해주고 목을 그대로 날로 맞아도 이 충격을 완화해줍니다. 그리고 재킷, 여러분들이 막상 입어보면요, 어지간한 타격은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 껍질 아머를 붙이지 않고 그냥 이 옷만 입고 대회를 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갑, 히마 장갑은 물론 잘못 맞으면 손가락이 부러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손보호 능력만큼은 그 어떤 보호 장비보다 히마가 뛰어납니다. 자,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이런 것들 다 차니까 몸이 무거워지죠. 하지만 그만큼 진검술과 똑같이 상대를 죽일 듯이 때릴 수 있는, 상대를 죽일 듯이 공격해도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풀기어를 장착하고 싸우면 그거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맞아도 괜찮으니까 싸우겠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안 다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미친놈처럼 때릴 수 있고 더 미친놈처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스파링이나 대련 때는 자제해서 그렇지 시합 때 나오는 칼 파워들을 보거나 선수들 눈빛 보면 애들 눈 돌아가 있습니다. 그냥 진짜 죽일 듯이 옵니다. 굉장한 타격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탕탕탕탕 이런 싸움이 잘 안 나오고 쾅쾅쾅쾅 이런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죽일 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마 경기가 진검술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미 북미권에선 진행이 되고 있었고, 중국에서는 이미 이 히마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중국 무술로 바꿔버렸어요. 막 융합도 시키고 있어요. 흥 감독은 이게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롱소드만 이 히마 풀기어 시스템과 철검 피더를 쓰는 걸 해야 되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의 모든 도검들, 무기들 다 이 휘고 있는 이 피더 철검 시스템 그리고 보호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모두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흥 감독이 소드 마스터즈, 웨폰 마스터즈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철검과 풀 프로텍트 시스템. 자, 세 번째, 기존 무술을 시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대예요. 칼리 아르니스가 요번에 웨폰 마스터즈 하면서 좀 느낀 게, 이게 목재는 확실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진검이라면 그 진검을 이 목재로 막기가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데미지가 묵직하기도 해가지고 사람한테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철제로 된 3단봉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철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칼리 아르니스 하기 좋은 거고, 또 이게 스페인에서 쓰는 그 칼들을 두 자루를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칼리 아르니스도 진검술로 쓸 수가 있는 무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조선무예는 어때요? 조선무예만큼 저는 조선무예가 굉장히 실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선무예 많이 씁니다. 실제로 롱소드 쓰면서 쓰고, 제 이 장도술 하시는 거 보신 분들 영상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몸놀림 자체도 이미 저는 조선세법입니다. 리플레이. 아무튼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무술의 다양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상태로 만나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무술의 가치로서 요거를 룰을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전신 타격, 전체 타격 이런 것들까지 인정하는 걸로 나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던 부위들이 열립니다. 머리, 목, 허리, 손목 정도만 때리던 거에서 팔뚝 이런 데도 맞고, 허벅지도 맞아도 다치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대회. 상대 무기의 길이 다를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카타나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건 아닐 거예요. 다 롱소드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건 아닐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다양한 무기들이 있고, 1대1 싸움이더라도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공격 템포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평소에 습득되어서 자동화되어 있던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유파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룰이 달라서 그래요. 하지만 흥 감독이 얘기하는 건 진검과 가장 가까운 철검으로 대련한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검을 사용한 경기에 가장 가까울 거예요. 저는 그걸 소드 마스터즈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웨폰 마스터즈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상대한테 어떻게 써볼 수 있는지 시험해볼 기회가 많지 않은 비주류 무술들이 있습니다. 중국 무술 투로에서 정말 멋있게 나오는 기술도 상대가 나 때리려고 달려들면 그거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싸워보면 됩니다. 자기 무술을 버리고 서양검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양검술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본인들만의 무술을 가지고 나와서 싸울 수 있는 무대가 있고, 그런 대회를 하는 게 서양검술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북미 지역 가잖아요. 검도 3단 4단 출신들 철검 카타나 들고 대회 나와서 믹스드 매치 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롱소드만 우승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이버가 우승할 때도 있고 카타나가 우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회를 찾아보시면 재밌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검술 자체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스포츠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흥 감독이 가장 하고 싶은 거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의 스포츠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수련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수가 있고 심판이 있고 대회가 있고 장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 콘텐츠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관객이 있어야 되잖아요. 펜싱하고 롱소드가 싸워요. 중국검하고 서양검이 만났어요. 싸워봐요.
긴 검하고 짧은 검이 싸워요. 서로 다른 무술을 한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싸워요. 검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궁금해질 것 같아요. 크라브마가 단검 갖고 싸우는 사람, 과연 카타나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요.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때부터 이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한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와 게임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이걸 다 증명을 했습니다. 스타워즈, 마스크 오브 조로, 반지의 제왕 수차례 리메이크 되면서까지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내면서까지 이런 검술들을 쓰는 매체들, 컨텐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대 로마가 콜로세움에서 전혀 다른 무기를 든 이 검투사들을 싸우게 만들었던 것, 결국 서로 다른 무기를 쓰는 전사와 무기가 만나서 격돌하는 모습들 사람들이 원했고 역사적으로 그걸 계속 보여줬고, 지금은 영화와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검술은 어때요? 이런 대중의 관심을 실제 스포츠와 문화로 연결을 하는데 정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하고 있고 서양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혀 시도되지 않았어요. 흥감독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연결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서양검술의 장점 5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검술이 한국에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풀기어를 입고 철검으로 죽어라 싸우는 모습을 제가 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선 가볍게 LARP, 라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라이브 액션 롤플레잉이라고 해요. 중세 판타지 복장 같은 거 코스프레 하듯이 입고 직접 본인이 그 캐릭터에 이입이 돼서 폼으로 만든 폼소드들을 가지고 전투를 직접 하는 경기들이 있어요. 뭐 문화 이벤트로도 이걸 많이 해요. 우리나라 코스어들 많잖아요. 코스프레와 역할극과 전투놀이가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저도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누가 강한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스포츠로 가보려면 폼소드 스파링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면 되고, 또 합성수지 이 보호 장비 같은 거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으로 넘어가면요, 모든 스파링을 풀파워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통제된 기술 훈련이 있고 노마스크 스파링 같은 것도 있고 강도를 조절하는 스파링도 할 수가 있어요. 선수급으로 수련한 사람들은 충분한 경험과 보호 장비를 갖추고 풀기어 철검 토너먼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경기고, 흥 감독도 펌소드를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라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종합검술연맹의 메인 컨텐츠로 바로 이 라프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무술의 가치로 간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술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무술을 활용해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까지 영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드코어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나 반지의 제왕 좋아하니까 갑옷 입고 칼 갖고 싸워보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냥 놀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거기에서 검술과 검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코스어들이 판타지 룩을 충족하면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도 정말 뛰어난 검술들을 재현하고 본인 스스로가 검술 마스터로서 그 단계를 한번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양 검술은 이렇게 오픈마인드, 굉장히 열려 있어요. 요번에 썰을 좀 길게 푸는 영상을 좀 찍었는데, 한국종합검술연맹을 흥 감독이 와디지의 후원 프로젝트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선은 서양검술 클럽도 하나 만들어서 이걸 좀 병행을 해야지 좀 돈 들여서 얻어놓은 그 본부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월세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초기에 연맹을 좀 도와주실 분들의 후원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걸 정말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체육협회 막 이런 거 만드셨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 너 그거 다 네 돈으로 하지 마라. 너 그거 큰일 난다. 그리고 그거 네 돈으로 하면서 네가 얼마나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겠니. 사람들의 힘을 모아라라고 해서 후원금을 한번 제가 처음으로 모금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흥 감독의 희생이 굉장히 클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저도 제 개인의 이익을 추구를 할 거예요. 그거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제대로 할 수 있고 눈치 안 보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서 우선 1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진두지휘 할 겁니다. 그리고 정식 단체로 승격을 받는데 흥 감독이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흥 감독보다 이걸 더 잘해 주실 분이 있으면 전 서포터로 남아도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정말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와주신다면 흥 감독이 정말 제 자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저 역시 옆에서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게임 회사들하고 이런 모션 캡처 하는 일로도 이미 너무 바쁘고 충분히 제
본업의 가치가 다 있어요. 근데도 이거를 하는 건 대회 때 오셨던 관람객들의 그 만족도와 저를 향해 좀 더 이거를 키워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의 요청, 그 눈빛들, 실제로 그 말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많은 책임감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뭐 개인 도장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도장 사업 하시는 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막 어린애들 상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이게 수익성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주짓수처럼 지금 서양검술이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쫙 힘받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불모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흥 감독이 지금 이게 정말 불모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흥 감독이 고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대회를 여러 개 만들면서 그 고생은 충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많은 실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제가 이게 의무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의 이익은 나중에 충분히 챙길 겁니다. 우선 지금은 희생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족들한테 가장 미안한데, 제가 시간을 지금 3년 넘게 이런 걸 하면서 대회 만들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제일 미안했었거든요. 근데도 요번 여름철에 바쁜 와중에 가족들 많이 데리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아내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더 고생할 것 같으니까 좀 더 희생해라 그랬더니 와이프도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미안한 가족들한테 우선은 제가 그냥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한 김에 제대로 된 결과물까지 보여주고 남편과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만큼 저도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흥 감독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 연맹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대회 만드는 것만큼 시간과 노동이 많이 들고 흥 감독 개인적으로 좀 정말 잠도 쪼개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7명의 회원분들이 구글 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와디즈에서 후원을 한번 프로젝트를 열어봅니다. 그 후원 프로젝트의 상당한 금액은 우선은 경기장을 대관하는 대관비로 들어가고요. 대회를 만들 때 들어가는 뭐 현수막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자재들을 사는데 우선 그 돈이 쓰일 거고, 그리고 흥 감독이 웨폰 마스터즈와 소드 마스터즈들, 롱소드 토너먼트들을 하면서 남겨놓은 돈이 있어요. 이게 제가 단 1원도 저한테 쓰지 않고 남겨놓은 돈이 있거든요. 얼마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 다 해서 우선은 적극적으로 대회를 만들기 위해 사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선 본부를 만들었으니까 본부가 생긴 기념으로 10월 31일 고양시 풍동에서 본부에서 검술대회, 롱소드 대회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관을 빡세게 알아보고 이제 웨폰 마스터즈와 소드 마스터즈를 또 해야 합니다. 저는 롱소드 대회는 어떻게든지 뭐 그냥 자기네들끼리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동양과 서양의 무술들이 부딪히는 소드 마스터즈와 웨폰 마스터즈들은 앞으로 이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한국종합검술연맹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회로 키울 겁니다. 그것이 각 유파들에게 다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대회는 검도가 우승했네. 이번 대회는 펜싱이 우승했네. 야, 서양검술이 요번에 저 강자들 깨고 우승했네. 뭔가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 대회들. 단순하게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 협회 안에 사람들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연맹을 만드는 것이 흥 감독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길게 떠들었는데 한국에는 서양검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양검술을 활용해서 종합검술의 시장을 만들고 또 문화로 발전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